여자는 절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을 원해요라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 노골적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온몸은 그것을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빌어먹을 문제는 그녀의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냈는데 당신이 그걸 못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여기 강남의 아파트에서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끈적하게 느껴지던 그 밤, 그녀의 시선이 당신에게 몇 초 더 머무르고 목소리가 갑자기 한 톤 낮아지며 촉촉해졌을 때 그게 바로 신호였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원한다는 은밀하면서도 노골적인 신호 말입니다. 그녀는 마치 지루한 TV 프로그램을 보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무의식적으로 실크 블라우스 단추 하나를 더 풀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소주를 한 잔 더 따라주려고 몸을 숙였을 때 당신의 시선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가슴골을 교묘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그 타는 듯한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결이 그녀를 대신해 억눌렸던 모든 욕망을 표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냥 옷이 헐렁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중얼거리며 지나쳐버리고 속으로는 요즘 아내는 나한테 통 관심이 없군 이라며 투덜댔겠죠. 멍청하긴. 그녀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벌거벗은 채 당신이 덮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음탕한 침묵의 언어를 읽지 못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지금부터 그녀의 몸이 나를 원해 라고 말하는 4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 없는 메시지들은 그 어떤 음란한 단어보다 더 강렬합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살짝 몸을 젖히는 자세로,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다시는 그녀의 몸이 말하는 방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녀가 단추 하나를 더 풀고 부끄러운 척 시선을 피하는 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그건 초대장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정복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몇 살이 되든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본능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는 그들에게 먼저 원하는 여자는 값싼 여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타는 듯한 성교기 속에서 불타오를 때조차 그들은 입을 다물고 몸으로 길을 여는 것을 선택합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여성의 욕망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솟아오릅니다. 아이들 기저귀에 묻혔던 갈망, 가정의 무게에 짓눌렸던 욕구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말 대신 살결을 통해 더 교묘하게 당신을 초대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초대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면 그녀의 실망감은 얼음벽이 될 것이고 다음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초대의 시작은 때로 아주 단순한 셔츠 한 장일 때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파인드레스가 아닙니다. 그냥 단추 하나가 풀려 있을 뿐입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아슬아슬하게 드러나는 쇄골, 그리고 당신이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가슴의 부드러운 그림자. 당신의 시선은 분명 그곳에 꽂혔을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당신이 센스 있는 남자인지 아니면 이미 마음이 죽어버린 남자인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60대 이후의 여성들은 남자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당신은 그녀의 잠자리 초대를 정면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 나이의 여성들은 노출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절제로 매혹합니다. 그들은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 침묵과 비명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가 하룻밤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 맞은편, 압구정의 고요한 아파트에 그녀가 앉아있던 그날, 실크 블라우스 단추 하나를 풀어헤친 채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분명 슬쩍 드러난 쇄골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숨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그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늘어놓은 시시껄렁한 이야기에 대한 미소가 아니라 훨씬 더 원초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시간의 흔적인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세심하게 염색한 밤색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고, 바로 그 순간 귓불 아래에서 어깨선으로 이어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목선이 노란 조명 아래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녀는 오직 당신 앞에서만 그렇게 고개를 기울입니다. 왜냐고요? 단 한 번의 압박으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목을 드러내는 행위야말로 신뢰와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았다는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서는 더 이상 요새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한 여자일 뿐이에요 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목덜미와 목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이며 뇌 속 가장 본능적인 욕망을 나머지 신체와 직접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박동, 흥분의 박동을 전하는 경동맥이 흐르고 자율신경계가 떨림 속에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미친 듯이 보호하는 부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곳을 당신 눈앞에 드러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는 무장해제했어요. 당신을 안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절대 다른 어떤 남자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등산 동호회 늙은 친구들 앞에서는 늘 실크 스카프를 두릅니다. 옛 직장의 그 지긋지긋한 부장 앞에서는 피부 한 치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다릅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차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하얀 목덜미를 드러내거나 책 한 권을 가지러 살짝 몸을 돌리며 치명적으로 매혹적인 순간을 연출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그 살결을 그저 제과점 진열장을 쳐다보는 거지처럼 무심히 지나쳐버린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선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류처럼 느낍니다. 당신의 타는 듯한 눈빛이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든 그녀는 당신이 그 침묵의 초대에 응답했다는 신호를 보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초동에 사는 60대 과부 최지우 씨는 상담 중에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왠지 자꾸 머리를 넘겨 목덜미를 드러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냥 시원하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이 아무 말 없이 딴청을 피울 때면 제가 무슨 주책 없고 뻔뻔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보셨습니까? 당신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과 피어오르는 욕망에 꽂히는 비수입니다. 그녀가 목을 드러내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불태워버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연세대학교의 노년기 성심리 전문가 김소연 박사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은 매력과 절대적인 신뢰의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암컷이 우두머리 수컷에게 복종하던 원시 시대의 유산입니다. 60대 여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거장처럼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고개를 숙이고 대화 중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장 무방비한 순간, 순수하면서도 음탕한 순간을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기울여 미소 짓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치 자석의 다른 두 극처럼 마주쳤을 때 끈적끈적한 긴장감이 공간의 모든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1초 뒤 그녀는 서둘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창밖으로 불 켜진 63빌딩을 보거나 차가운 나무 테이블을 내려다보거나 뜨거운 차차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녀의 속마음이 발가벗겨지는 순간. 눈빛은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도구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지만 모든 감정, 욕망, 기대, 두려움, 그리고 헌신까지 그 안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잔인한 것입니다. 시선을 너무 오래 마주치는 것은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대를 넘어 말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깨달은 여성들은 그 어떤 것보다 눈빛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돌리거나 웃어넘길 수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는 입술이 움직이기 전에 감정이 눈빛을 통해 먼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발각될까 두려워 민감하게 시선을 피합니다. 수십 년간 아내로, 어머니로, 모범적인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몸에 밴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가 알아채면 어떡하지, 내가 불쌍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녀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당신을 계속 바라보면서도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것은 전진과 후퇴의 춤이며 관능적인 숨바꼭질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쫓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수줍음으로 쌓아올린 마지막 방어벽을 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게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에 주목하십시오. 세월에, 요리에, 손주들을 돌보느라 거칠어진 그 손이 이제는 섬세한 유혹의 무기가 됩니다. 그녀가 시선을 돌렸을 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단추가 풀린 자신의 쇄골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터치지만 그것은 지도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만져주길 바라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그녀의 손이 와인잔을 잡고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차가운 잔의 기둥을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그녀는 목이 마른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어루만져지길 바라는 방식을 모의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피부와 차가운 유리의 대조는 매우 선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그 손이 허벅지 위에 놓이고 손가락이 살짝 오므라들며 실크 스커트를 가볍게 움켜줍니다. 그것은 억압입니다.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욕망, 정숙이라는 둑을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당신은 그 신호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몸에 가하는 모든 터치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해달라는 초대장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십시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말이 아니라 숨소리입니다. 침묵이 길어지고 시선은 이미 피했으며 손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숨소리가 변할 것입니다.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것은 하루 일과를 마친 피로의 한숨이 아닙니다. 억눌린 신음입니다. 성적 긴장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녀의 가슴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오르내릴 것이고 작은 움직임이지만 당신이 충분히 예민하다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변할 겁니다. 그녀가 입을 열어 뭐 좀 더 마실래요? 와 같은 아무렇지 않은 질문을 할 때 그 음색에 주목하십시오. 더 낮고, 더 쉬고, 더 촉촉해질 겁니다. 마치 성대에 꿀 한 겹을 바른 것처럼 내뱉는 모든 단어에 욕망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함께 다른 무언가를, 두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하자는 제안. 나이의 고통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검버섯, 주름, 삐걱거리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에 대해 걱정할 수 있고 그녀는 더 이상 탄력 없는 피부에 자신감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욕망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욕망은 시간의 먼지와 자신감 부족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이 모든 신호들을 풀린 단추, 기울인 목, 눈빛, 손길, 숨소리, 목소리를 보낼 때 그녀는 그 먼지층을 뚫고 나가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주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도 내 몸의 튼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지금의 당신을 원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최고의 신호는 바로 정적입니다.
모든 교묘한 제스처와 초대 후에 그녀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목을 만지는 것도 멈출 겁니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조용히 앉아 당신을 바라볼 겁니다. 스치듯 지나가다 피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흔들림 없는 정면의 시선입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수줍음은 없고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안 돼요. 이 정적은 그 어떤 음란한 말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채워야만 하는 공백입니다. 말 한마디로, 몸짓 하나로, 가까이 다가가는 한 걸음으로,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을 놓치고 정치나 주식 시세 같은 시시한 이야기로 그 침묵을 깨버린다면 무는 소리 내며 다칠 겁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용기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모범적이고 정숙한 한국 여성이라는 모든 껍질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본능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오늘 밤의 그녀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 내면의 여성성 전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욕망의 침묵의 교향곡을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억눌린 모든 욕망이 광란의 밤으로 폭발하도록 언제 지휘봉을 휘둘러야 할지 아는 메스트로가 되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바라보다가 마치 헤드라이트에 비친 작은 짐승처럼 황급히 시선을 피했을 때, 그리고 당신이 어리석게 달려드는 대신 그 순간을 이해심 깊은 침묵으로 받아들였을 때, 축하합니다. 당신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조용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확실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소리가 변할 겁니다. 자녀와 통화하거나 가사 도우미에게 잔소리할 때 사용하던 그 단조롭고 어딘가 피곤한 목소리는 잊으십시오. 당신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교향곡이 연주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귓가를 어루만지는 듯한 온기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평생 단호하고 결단력 있기로 유명했던, 한 손으로 가정을 꾸리고 어쩌면 커리어까지 일궈낸 여자가 갑자기 말끝을 흐립니다. 비수처럼 날카롭던 말들이 이제는 달콤한 꿀 한 겹으로 코팅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음이 섞입니다. 애교처럼 들리지만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닌 소리입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에이, 정말? 나른하게. 유혹적으로 길게 늘어지는 말투. 그 목소리의 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새가 도객교를 내리는 소리입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책임과 의무에만 겨우 열렸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60대 이후의 여성에게 이 변화는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막 배우는 20살짜리 소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법을 알고 감정의 속도를 알며 성급함의 고통과 공허한 말의 공허함을 압니다. 사랑의 모든 희로애락과 무심함까지 맛본 나이이기에 그들은 가슴 아플 정도로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된 목소리가 이성과 욕망 사이의 전투에서 그녀가 흔드는 마지막 신호이자 백기입니다. 특히 당신이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 머릿속에 이 나이에 무슨 애교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스친다면 당신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당신은 원석 다이아몬드를 보고 더러운 돌멩이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된 교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감정이 진정으로 흔들릴 때, 당신의 시선 아래 평생 쌓아온 방어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솟아나는 본능적인 부드러움, 무조건적인 반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더 낮아지고 숨소리가 섞이며 말꼬리는 장난스럽게 올라가고 그녀는 웃습니다. 세상에. 그녀는 당신의 말에 정말 많이 웃습니다. 사실 당신의 청담동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지 웃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우아하게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린 후 말합니다. 정말 재밌으시네요.
그 말 속에, 그 웃음소리 아래 숨겨진 메시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좋아요. 지금 여기 내 앞에 존재하는 당신의 방식이 좋아요. 웃음의 깊이 또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미소가 아닙니다. 진짜 미소는 입꼬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번져나가 따뜻한 파도처럼 눈가까지 퍼져나가. 그녀가 거울을 보며 한숨 짓게 만들던 그 눈가 주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미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웃음이 그친 후에도 달콤한 여운처럼 그녀의 얼굴에 몇 초간 머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녀의 본래 목소리와 성격을 파악하여 그 대비를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과묵하고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든 여자가 오직 당신 앞에서만 많이 웃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호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당신과 감정적인 공간을 공유하고 싶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인 은퇴한 임원 정우성 씨는 압구정의 조용한 카페에서 감정의 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그 비음 섞인 목소리가 그냥 버릇인 줄 알았어요. 좀 이상하다고까지 생각했죠. 그런데 우연히 그녀가 아들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하고 명령조였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에게도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직 저에게만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이 여자는 내 앞에서만 녹아내리는구나. 하지만 바로 이때 비극이 종종 발생하며 당신도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그녀가 더 많이 웃고 목소리가 비단처럼 부드러워지고 두 사람의 시선이 길게 마주치는 순간이 잦아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 열쇠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그녀는 서울의 겨울처럼 차갑게 변합니다. 갑자기 병원 진료 예약이 있다며 바쁘다고 하고 외손주를 보러 가야 한다며 점차 연락을 줄입니다. 당신의 메시지에는 몇 시간 만에 퉁명스러운 답장이 돌아올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 하나의 음표를 보고 교향곡 전체를 상상해버린 섣부른 착각의 결과입니다. 여자,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지난 여성들은 결코 단 하나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진정한 감정, 진정한 욕망은 항상 해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중첩적으로 표현됩니다. 당신은 그 모든 파도의 층을 동시에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녀가 아무리 유혹적으로 쇄골을 드러낸다 해도 그녀의 시선이 겁에 질린 듯 계속해서 당신을 피한다면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해도 대화 내내 결코 목덜미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아직 그녀의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신호, 부인할 수 없는 신호? 당신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바로 그 순간은 완벽한 폭풍처럼 동시에 찾아올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추 하나가 풀려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된 부주의처럼 그녀가 몸을 숙일 때 목선이 조명 아래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스파크가 튀고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피하지만 뺨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고 그녀가 대답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리듬을 띠고 더 낮고 더 따뜻하며 입가에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미소가 어른거립니다. 이 네 가지 옷, 목, 시선, 그리고 목소리 프로 미소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겹쳐질 때 그것은 더 이상 계산이 아닙니다. 감정의 반사작용입니다. 그것은 몸과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입술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비명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가 완전히 무장해제한 순간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모든 신호와 모든 용기를 바쳤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벌거벗은 채 떨면서도 갈망에 차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음에 할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순의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삼청동 비탈길에 자리 잡은 오래된 소나무 향과 은은한 연꽃차 향이 뒤섞인 작은 찻집에서 그녀가 그 신호를 보냈습니다. 원래 찻집 벽에 걸린 도자기 그림에나 머물던 그녀의 그 농염한 눈빛이 갑자기 당신의 심장을 똑바로 꿰뚫어뜨렸습니다. 그건 그냥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꿀을 바른 드릴이었죠. 세월의 굳은 살이 박인 당신의 껍데기를 뚫고 아직도 희미하게 타오르는 남자의 중심까지 파고드는 드릴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엇을 읽었습니까? 호기심이 아닙니다. 인사도 아니죠. 그건 초대였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떨리고 축축한 초대장.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의 본능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내뱉으라고 아우성칩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나한테 마음 있어요. 당장 그 입을 다무십시오. 그런 말들은 방금 막 쳐진 가느다란 연결의 끈을 끊어버리는 차가운 칼날입니다. 이제 막 열리려던 그녀의 몸을 건드린 조개가 껍데기를 닫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닫아버릴 겁니다. 이 나이든 여자의 마음은 상투적인 말에 이미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느껴져야만 합니다. 이 순간 당신의 유일한 정답, 유일한 무기는 바로 권위 있는 침묵입니다. 알아채되 말하지 않는 것. 당신의 침묵이 모든 대답을 포효하게 하십시오. 그 침착함. 인생의 내리막길을 반쯤 걸어온 남자의 묵직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흥분제입니다. 그것은 무관심한 자의 침착함이 아니라 먹이를 덮치기 직전 몸을 웅크린 표범의 고요함입니다. 그녀는 압니다. 아, 여자들은 귀신같이 알죠. 그녀들에게는 배꼽 아래에 샘의 눈이 있어서 아주 미세한 진동까지도 감지해냅니다. 당신이 모르는 척,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녀를 지나쳐 뜨거운 찻잔의 시선을 고정하는 바로 그 순간, 하지만 당신의 호흡이 아주 약간, 아주 조금 더 깊어졌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응답 신호입니다. 그것은 무언의 고백입니다. 봤어? 당신의 모든 살결 하나하나를 느끼고 있어. 그리고 나도 당신을 원해. 당신은 그녀에게 이 게임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본능과 육감으로만 하는 이 게임을 즐길 줄 아는 남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성급하게 패를 뒤집는 애송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추격의 그 팽팽한 순간 하나하나를 음미할 줄 아는 노련한 선수입니다. 첫 번째 신호를 읽었다면 이제는 반응할 때입니다. 돌부처처럼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미 행동했고 과감하게 벌거벗은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 물기 어린 눈빛으로 갑자기 비단처럼 부드러워지고 한 톤 낮아져 음탕한 속삭임처럼 귓가를 파고드는 목소리로 무심한 척 귀밑머리를 쓸어넘겨 하얗고 보드라운, 그래서 더 도발적인 목덜미를 드러내는 그 몸짓으로 예순의 남자에게 그곳은 더 이상 목덜미가 아닙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이며 온몸을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혈입니다. 그리고 진주색 실크 블라우스의 단추, 맨 위 단추가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단추, 마치 의도된 사고처럼 아주 천천히 풀렸습니다. 드러날 듯 말 듯한 가슴골은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기에 당신의 상상력을 더욱 불태웁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그 살결은 오히려 성숙함의 아름다움, 보호받고 싶고 만져지고 싶은 갈망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갗으로 전보를 보낸 것입니다. 난 준비됐어요. 당신은요?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은 그 신호를 알아채고도 인생의 수많은 다른 기회들처럼 그냥 흘려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그 치명적인 침착함으로 이 게임을 한 단계 더 축축하게 만들 것입니까? 나이의 아픔, 이제 늙었지 라는 그 감정이 방금 피어난 불씨를 꺼트리게 두지 마십시오. 늙었기에 모든 불꽃은 더 소중합니다. 당신의 응수는 아주 단순해야 하지만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많아서도 서둘러서도 어리석은 질문으로 확인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온갖 맛을 다 본 남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성급함과 자만심입니다. 이 여자, 나한테 푹 빠졌군 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마법은 사라집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사냥하는 표범에서 시끄럽게 우는 수탉으로 전락합니다. 매력은 증발하고 긴장감은 사라집니다. 관계는 즉시 식어버릴 겁니다. 여자들, 특히 이 나이의 여자들은 자만심을 혐오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읽어주는 남자를 원하지, 자기 자신을 읽는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당신의 생각을 알기 위해 당신의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당신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어냅니다. 그녀의 열린 가슴골을 볼 때 당신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는 것을, 당신의 턱 근육이 살짝 긴장하는 것을, 당신이 힘겹게 침을 삼키는 그 모습을, 그녀들은 당신의 모든 몸짓에서 리듬을 읽어냅니다. 그러니 말 대신 눈빛으로 응수하십시오. 노골적인 시선이 아닌 평소보다 정확히 1초 더 길게 머무는 부드럽고 깊은 눈빛으로 그 1초는 아름다워, 당신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느린 반응으로 응수하십시오. 그녀가 단추를 하나 더 풀 때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심지어 호흡까지도 그녀의 리듬에 조심스럽게 맞추십시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짙어지게 만드십시오. 침묵이 가장 음탕한 음악이 되게 하십시오. 바로 당신. 침묵을 이용해 욕망을 증폭시킬 줄 아는 그 남자가 두 번째, 세 번째 신호를 이끌어내고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원하는 결말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린 의미심장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 그 미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리고 마음에 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정말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녀가 보낸 그 침묵의 신호들, 말없이 건넨 그 축축한 초대장들을 과거에는 어리석게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흰머리 때문에, 주름살 때문에, 더 이상 단단하지 않은 뱃살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것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시간이 가장 사치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육감의 전류를 다시 느낄 기회는 매일 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눈이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젊음이 아니라 성숙한 남자의 품격입니다. 여자의 신호의 말 대신 침착함으로, 확신 대신 기다림으로, 따지는 질문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응답하는 남자. 그녀는 당신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냥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아주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녀 몸의 언어를 이해했다는 것을, 그녀 눈 속의 은밀한 갈증을 읽어냈다는 것을, 그녀가 일어설 때 당신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 당신이 동시에 일어나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 그 순간 그녀의 허리를 아주 살짝 스치는 당신의 손길, 이 모든 것이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수만 마디의 사랑 고백보다 강렬합니다. 그것은 잠 못 이루는 밤의 시작이며 인생의 폭풍우를 지나온 두 육체가 본능과 육감의 왈츠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는 밤의 서곡입니다. 바로 그 남자가 되십시오. 이 늙어가는 몸이 다시 한번 살아 숨쉬게 하십시오.